안녕하세요. 산호라면 채널 진행자 정수미 박사입니다. 오늘은 노인들의 발 관리와 발이 보내는 건강 신호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은 원래 나이 들면 못생겨지고 두꺼워지고 갈라지고 붓는 거라고 그냥 넘기십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발은 몸의 맨 끝에 있어서 작은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뒤꿈치가 자꾸 갈라지고 발바닥이 하얗게 일어나고 발톱이 누렇게 두꺼워지고 발과 발목이 붓고 신발이 갑자기 답답해지고 밤마다 화끈거리거나 저리고 시린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모습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을 때보다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땀과 피지 분비도 달라지고 발톱도 두꺼워지기 쉽습니다. 거기에 당뇨가 있거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거나 무릎이 아파서 움직임이 줄어들거나 신발이 불편해도 참고 사시면 발은 더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쁘게 보이는 발을 넘어서 걷기 편한 발, 냄새 나지 않는 발, 갈라지지 않는 발,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는 발, 그리고 양말을 벗어도 괜히 민망하지 않은 발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생활 속 이야기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는 당뇨발과 발 부종 이야기도 꼭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큰 병이 생긴 뒤가 아니라 작은 변화가 시작될 때 챙겨야 한다는 걸 더 느끼게 됩니다. 발도 꼭 그렇습니다. 발을 보면 그 사람의 생활이 보입니다. 신는 습관이 보이고 걷는 습관이 보이고 신발 습관이 보이고 몸의 순환 상태가 보입니다. 어떤 분은 뒤꿈치가 너무 말라서 양말이 걸릴 정도로 갈라집니다. 어떤 분은 발가락 사이가 자꾸 짓무르고 하얗게 벗겨집니다. 어떤 분은 발톱이 두꺼워져서 깎을 때마다 깨지고 양말에 걸리고 신발 앞쪽이 불편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붓고 자고 일어나면 좀 낫는다고 그냥 넘기십니다. 이런 변화는 각각 원인이 다르고 관리법도 다릅니다. 먼저 갈라지는 발부터 보겠습니다. 뒤꿈치 갈라짐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냥 건조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이 들수록 피부 보습력이 떨어지고 오래 서 있거나 뒤가 열린 슬리퍼를 자주 신거나 몸무게가 많이 실리거나 발바닥 각질이 두꺼워지면 갈라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당뇨가 있으면 피부가 매우 건조해지고 깊은 균열이 생겨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나 신장 질환처럼 피부를 지나치게 건조하게 만드는 상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라짐의 깊이입니다. 표면만 하얗고 거칠게 일어나는 정도면 생활관리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처럼 깊게 갈라지고 걸을 때 따갑거나 피가 배거나 벌어진 틈이 벌겋게 보이면 그건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은 작은 균열도 상처와 감염의 시작이 될 수 있어서 더 빨리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발이 건조하니까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고 때를 밀고 각질 칼로 세게 긁어내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보호막이 더 손상되고
갈라짐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감각이 둔한 분은 뜨거운 물 화상을 입어도 늦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감각이 둔한 분에게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고 잘 말리고 보습을 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보습도 요령이 있습니다. 발을 씻은 뒤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닦아낸 뒤 뒤꿈치와 발바닥, 발등까지 부드럽게 보습제를 바르시면 됩니다. 다만 발가락 사이까지 축축하게 바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사이가 젖어 있으면 무좀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발은 촉촉해야 하지만 발가락 사이는 건조해야 합니다. 이제 무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 무좀은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끈질기고 생활 습관과 밀접합니다. 발가락 사이가 가렵고 하얗게 불고 껍질이 벗겨지거나 발바닥 각질이 두꺼워지고 마치 건조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건조로 오해하고 보습만 계속하다가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좀은 균 감염이기 때문에 청결과 건조, 적절한 항진균 치료가 기본입니다. 발바닥 각질이 두꺼운 형태에서는 각질을 먼저 정리한 뒤 약을 써야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무좀이 무서운 이유는 보기 안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피부 장벽을 깨뜨려 갈라짐을 만들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오면 봉화지경 같은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면역이 약한 분은 작은 피부 감염도 쉽게 커질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톱이 노랗거나 갈색으로 변하고 두꺼워지고 끝이 부스러지고 발톱 밑에 가루처럼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발톱이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발톱 무좀은 가벼운 미용 문제가 아니라 주변 피부와 다른 발톱으로 퍼질 수 있고 치료가 오래 걸리며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습니다. 피부과 자료에서도 발톱 무좀 치료는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민간요법으로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식초에 담그기, 강한 소독액 바르기, 칼로 파내기, 스스로 깊게 깎아내기 같은 행동은 상처와 염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발톱이 살을 누르기 시작하거나 주변이 빨갛게 붓고 아프거나 고름이 보이면 자가 관리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족분들도 여기서 역할이 큽니다. 어르신 가운데는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해서 발바닥과 발톱 상태를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발톱을 잘 못 깎겠다고 하시거나 양말을 잘 안 벗으려 하시거나 집안에서도 절뚝거리거나 신발 신는 시간을 유난히 오래 끌면 한번 조심스럽게 발을 같이 봐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꺼낼 때는 왜 발이 이래요 하고 지적하지 말고 요즘 발 불편한 데 없으세요? 양말 갈아 신으실 때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다가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권해드리는 1분 점검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양말 벗을 때 발등, 발바닥, 발가락 사이, 발톱 뒤꿈치를 눈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거울을 써도 좋고 가족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붉은 곳은 없는지, 새 상처는 없는지, 물집은 없는지, 검게 변한 곳은 없는지, 갑자기 붓거나 뜨거운 곳은 없는지 딱 1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문제를 크게 막아줍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당뇨와 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부분에 가장 실천하기 쉬운 핵심 습관도 말씀드릴 테니 계속 함께 해 주십시오. 당뇨가 있으면 왜 발이 위험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감각 저하와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당뇨로 말초신경이 손상되면 아프고 저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뜨거운 찜질팩에 데여도 모르고 신발 안에 돌이 들어 있어도 모르고 뒤꿈치가 갈라져도 아프지 않으니 그냥 지내기 쉽습니다. 게다가 혈류가 좋지 않으면 상처가 늦게 낫고 감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발 상처는 작아 보여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당뇨발의 초기 신호는 아주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이 화끈거리거나 밤에 유난히 저리거나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둔한 느낌이 들거나 발이 차가운데도 감각이 둔해서 잘 모르거나 작은 상처가 오래가고 굳은 살 아래가 아프거나 발 모양이 전보다 달라지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발을 예쁘게 가꾸는 방법보다 먼저 안전하게 지키는 원칙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맨발로 집 안을 돌아다니지 않는 것, 딱딱한 실내화보다 발을 감싸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것, 양말은 땀을 잘 흡수하고 조이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 새 신발은 한 번에 오래 신지 않는 것, 매일 발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런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톱은 너무 짧게 파고들게 깎지 말고 직선에 가깝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력이 나쁘거나 손이 떨리면 억지로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습제를 잘 바르되 발가락 사이는 비워 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거나 진물이 있거나 물집이 있거나 갑자기 붓고 빨개졌다면 민간요법을 시도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작은 상처가 큰 궤양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발 붓기를 너무 가볍게 보십니다. 저녁만 되면 발목 양말 자국이 진해지고 신발이 꽉 끼고 발등이 둔해 보이면 부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었거나 오래 앉아 있었거나 짠 음식을 많이 먹은 날에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씩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지거나 한쪽만 유독 붓거나 숨이 차고 누우면 더 숨들고 체중이 갑자기 늘면 그건 단순 피곤함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종은 정맥순환 문제, 신부전 림프 부종, 신장 문제 등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부전 쪽 부종은 발과 발목이 붓는 것과 함께 숨찬 피로, 밤에 더 힘든 호흡, 평소보다 쉽게 지치는 모습으로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발이 붓는다고 하실 때 발만 보지 마시고 최근 숨이 차지는 않으셨는지, 베개를 높여 자게 되셨는지, 체중이 갑자기 늘지는 않았는지 같이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한쪽 다리나 한쪽 발만 갑자기 붓고 통증이 있거나 붉고 뜨겁다면 혈전이나 염증 같은 더 급한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미루시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다는 표현도 많이 쓰시죠.
실제로 발이 늘 차고 창백하거나 보랏빛으로 변하고 걷다가 종아리나 발에 통증이 와서 쉬어야 하고 상처가 늦게 낫는다면 말초혈관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냉증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으니 모든 차가움을 같은 의미로 보지는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색 변화, 통증, 상처 회복, 감각 변화가 함께 있는지입니다. 당뇨와 동맥경화가 있는 어르신은 이 점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괜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생활 습관을 제대로 바꾸고 문제가 생겼을 때 늦지 않게 진료를 보면 훨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실천이 되는 생활 습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예쁜 발, 편한 발, 냄새 덜 나는 발, 덜 붓는 발, 상처에 강한 발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첫째로, 씻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발을 너무 안 씻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오래 담그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건 끝으로 사이사이를 눌러 닦아주고 욕실에서 바로 양말을 신지 말고 잠깐 말린 뒤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발냄새가 걱정된다고 강한 비누나 소독제를 매일 쓰면 오히려 피부가 더 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발을 바꿔야 합니다. 발 건강은 약보다 신발이 더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코가 너무 좁은 신발, 굽이 높아 체중이 쏠리는 신발, 바닥이 딱딱해서 충격을 그대로 받는 신발, 통풍이 안 되어 하루 종일 축축해지는 신발은 무좀 굳은 살, 통증, 변형을 다 키울 수 있습니다. 신발은 오후에 발이 약간 부어 있을 때 신어보고 고르는 것이 좋고 맨발보다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맞춰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새 신발은 처음부터 오래 신고 나가지 말고 짧게 길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양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젖은 양말을 오래 신는 습관은 무좀과 냄새를 키웁니다. 땀이 많은 분은 하루 중 한 번 갈아 신는 것도 좋습니다. 고무줄이 너무 조이는 양말은 부종이 있는 분이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분에게 불편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봉제선이 두껍거나 안쪽 마감이 거친 양말보다 부드럽고 압박이 덜한 것을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넷째로, 각질 관리와 발톱 관리를 억지로 세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은 살이 있다고 면도 칼처럼 날카로운 도구로 밀어내면 미세한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발톱이 두껍고 변색되어 있으면 무좀인지 압박 때문에 변한 것인지 겉보기만으로 구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통증이 있거나 파고들거나 두꺼워져서 깎기 어렵다면 병원에서 확인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째로, 움직임을 늘려야 합니다. 발은 움직여야 순환이 살아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발목 펌프 기능이 줄고 부종이 더 잘 생깁니다. 1시간 이상 앉아 계실 때는 중간에 일어나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밀어주는 동작을 몇 번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가장 좋은 습관이지만 발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발 위험이 있으면 무리한 맨발 걷기나 딱딱한 바닥 장시간 걷기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발 상태에 맞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여섯째로, 식사와 수분도 연결됩니다.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부종이 심해지기 쉽고 혈당 조절이 안 되면 피부와 신경, 혈관이 더 영향을 받습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고르게 드시고 당뇨가 있는 분은 혈당 관리가 결국 발 관리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발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몸 안의 상태가 발 겉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 꼭 드리겠다고 한 가장 실천하기 쉬운 핵심 팁이 있습니다. 양말 벗는 시간을 발 건강 점검 시간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침보다 저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종, 압박, 자국, 발열감, 색 변화가 저녁에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말을 벗자마자 발가락 사이를 보고 뒤꿈치를 보고 손으로 온도와 붓기를 느껴보고 평소와 다른 냄새나 통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습관 하나가 무좀도 빨리 찾게 하고 부종도 빨리 알아차리게 하고 당뇨발 상처도 늦지 않게 보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일 때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 기준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뒤꿈치 갈라짐이 깊어져 피가 나거나 걸을 때 아프다면 보셔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고 냄새와 진물이 나거나 빨갛게 번지면 보셔야 합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색이 변하고 주변 살이 붓고 아프면 보셔야 합니다. 발에 새 상처가 생겼는데 잘 낫지 않거나 검게 변하거나 감각이 둔해졌다면 빨리 보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물집, 갈라짐, 상처, 붓기만 있어도 일찍 진료를 보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만 심하게 붓고 아프다. 발이 빨갛고 뜨겁고 열이 난다. 검게 변하는 부위가 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 다리 붓기와 함께 호흡곤란이 온다. 이럴 때는 지켜보지 말고 바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응급성 있는 부종이나 감염 혈류 문제는 시간을 끌면 불리합니다. 발은 참 조용한 부위입니다. 입처럼 말을 하지도 않고 가슴처럼 크게 티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펴야 합니다. 늙어가면서 추해지는 발이라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발도 관리하면 충분히 달라집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발은 보기 좋은 것을 넘어서 걷는 자신감과 생활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양말 벗기가 민망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돌보는 것입니다. 매일 씻고 잘 말리고 보습하고 통풍되는 신발을 신고 무좀과 상처를 방치하지 않고 붓기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면 발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부모님 발 상태를 한 번쯤 살펴드리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와 생활관리 기준이고 개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분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손발 저림과 감각 저하가 단순 피로인지 신경 문제인지 구별하는 이야기도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발은 작아 보여도 건강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